안녕하세요. 미스터리한 전통과 신비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저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시간의 강을 따라 흘러온 지혜와 때로는 섬뜩한 경고 속으로 안내할 여러분의 안내자입니다. 가을의 깊은 숨결이 대지를 감싸고 밤이 길어지는 이 시기는 단순한 계절의 변화를 넘어섭니다. 오늘은 특별한 하루, 10월 14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삶이 교차하는 미묘한 경계에 서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은 이름 없는 수많은 전통과 은밀한 금기들이 조용히 전해져 내려오는 때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삶의 행로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거나 밝은 빛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수확의 기쁨과 다가올 겨울의 고요함이 공존하는 이 시기에 과연 어떤 비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10월 14일은 공식적인 명절은 아니지만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가을의 절정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졌습니다. 농경사회에서 가을은 한 해의 결실을 마무리하고 다가올 추위를 대비하는 때였죠. 이 시기의 하루하루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조상의 지혜를 구하며 동시에 미지의 존재들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인간의 염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비록 달력에 붉게 표시되지는 않지만 자연의 순환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민간신앙과 일상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미묘한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날의 영적인 의미는 주로 조상 숭배와 자연신에 대한 공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지나 수확의 기운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도 조상신 지우샹션께 대한 감사와 공경의 마음은 계속 이어집니다. 조상은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삶의 뿌리이자 미래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조상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가문의 평안과 번영을 빌며 다가올 겨울 동안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또한 수확의 풍요를 내려준 산신령, 샨셴링과 들판의 신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앞으로의 재앙을 막고 가정의 평화를 지켜줄 성주신 챙주셴, 그리고 부엌을 관장하며 집안의 건강과 재물을 지키는 조왕신 사오왕셴에게도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신들에게는 건강, 풍작, 자손 번창, 그리고 가정의 평화 등 다채로운 소망이 담긴 간절한 염원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10월 14일은 세속적인 일상과 영적인 세계가 맞닿아 있는 날로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던 우리 선조들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랜 옛날 이 땅의 사람들은 자연의 모든 현상에 신비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의 문턱에 다다르는 이 시기, 한 해의 결실이 마무리되고 만물이 휴식에 들어가는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상에 대한 그리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교차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산령의 지혜와 낙엽의 노래라는 전설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가을이 절정에 달하고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일 무렵 하늘과 땅을 잇는 영적인 문이 잠시 열린다고 합니다. 이때 먼 조상들의 영혼이 거하는 조상산 수샹샨의 가장 깊은 곳에서 산령, 샨링이라는 이름의 지혜로운 영이 깨어난다고 합니다. 산령은 만물의 생멸을 관장하며 인간의 기륭화복을 조용히 관찰하는 존재였습니다. 매년 10월 중순이 되면 산령은 자신의 삼봉우리에 앉아 아래 세상의 모든 집을 굽어보며 한 해 동안 각 가정이 조상에게 얼마나 정성을 다했고 자연에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살폈습니다. 어느 해 가을 거디가 끝나고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온 10월 14일, 산령은 한 마을의 넉넉지 못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깨끗한 정화수 한 그릇을 조상 제단에 올리고 밭에서 나온 마지막 콩 한 알까지도 아껴 먹으며 감사하는 한 노파를 보았습니다. 노파는 비록 가진 것이 적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풍요로웠습니다.
그녀는 떨어지는 단풍잎 하나하나에 조상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고 믿으며 낙엽을 모아 부엌 아궁이의 불씨를 지필 때도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살령은 노파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하여 밤하늘에 별똥별을 보내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밤 노파의 꿈속에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와 절제를 잊지 않는 자에게 겨울은 시험이 아닌 축복이 될지니 다가올 추위에 대비하되 욕심을 버리고 가진 것에 만족하라. 그러면 너의 집은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예언과 함께 노파는 잠에서 깨어나 부엌에 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불을 지피려 아궁이에 손을 넣는 순간 차가운 흙바닥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흙을 파보니 그 아래에서 신비로운 돌 하나가 나왔고 그 돌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 덕분에 노파의 집은 겨울 내내 따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마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10월 14일을 살령이 지혜를 내리는 날 혹은 낙엽의 노래를 듣는 날이라 부르며 조상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다시금 되새겼다고 합니다. 이 전설은 우리에게 가을의 깊은 의미와 함께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이제 10월 14일에 숨겨진 운명의 징조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날은 특히 섬세한 관찰과 깊은 통찰력을 필요로 합니다. 민간 설화와 징조 1. 날씨, 수학 관련 맑고 푸른 하늘 이날 하늘이 맑고 구름 한 점 없다면 다가올 겨울이 비교적 온화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만물이 충분히 햇볕을 받아 에너지를 비축했다는 징조로 사람들의 건강에도 이롭다고 여겼습니다. 1은 서리 10월 14일 이전에 1은 서리가 내렸다면 다음 해 농사에 풍년이 들 징조로 보았습니다. 추위를 미리 겪음으로써 땅의 기운이 더욱 단단해지고 병충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피어난 꽃, 국화 등 가을꽃, 특히 국화가 이 시기에 만개하면 겨울이 길고 혹독할 것이라는 징조로 해석했습니다. 자연이 추위를 예상하여 마지막 아름다움을 불태우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새들의 일은 남하. 철새들이 평소보다 일찍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다가올 겨울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오고 매우 추울 것이라는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자연의 동물들이 먼저 추위를 감지하고 대비하는 본능적인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밤하늘에 유난히 밝은 달 10월 14일 밤하늘의 달이 유난히 밝고 크게 보인다면 이는 조상신이 후손들을 굽어보고 있으며 좋은 기운을 내려주고 있다는 길조입니다. 가정에 평화와 행운이 깃들 것을 의미합니다. 2. 일상생활, 재물 관련 집 주변 거미줄 이날 집안 구석이나 문틈에 거미가 크고 튼튼한 거미줄을 쳤다면 집안에 좋은 소식이나 재물이 들어올 징조입니다. 거미는 예로부터 재물을 불러오는 길조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뜻밖의 작은 발견 길을 가다 우연히 깨끗한 동전이나 작은 보석 같은 것을 발견한다면 이는 곧 다가올 예상치 못한 재물운이나 행운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물건을 소홀히 다루면 복이 달아난다고 믿었습니다. 까마귀 소리 이른 아침 까마귀가 집 근처에서 울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소식이 오거나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징조로 해석했습니다. 까마귀 소리가 불길하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중요한 경고나 소식을 알리는 새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날 밤의 꿈 10월 14일 밤에 꾸는 꿈은 특히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심코 넘기지 말고 그 의미를 깊이 헤아려 보세요. 낙엽이 지는 꿈 삶의 한 단계가 마무리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엽이 아름답게 흩날리는 꿈은 고통 없는 이별이나 평화로운 변화를 암시합니다. 수확한 곡식이 가득한 꿈. 현재 진행 중인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을 예고하는 길몽입니다. 재물과 풍요로움이 따를 것이며 특히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조상님이 나타나는 꿈, 조상님이 온화한 표정으로 나타나셨다면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길조이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조상의 보호와 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상님이 환한 표정이거나 아무 말 없이 돌아서는 꿈이라면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동물들이 겨울을 준비하는 꿈,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으거나 새들이 둥지를 트는 미래를 위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시기임을 암시합니다. 당신의 노력과 인내가 다가올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는 꿈, 몸과 마음의 정화, 그리고 건강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기회나 행운이 찾아올 징조입니다. 하지만 흙탕물을 마시는 꿈은 질병이나 근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날 태어난 사람들, 10월 14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가을의 깊은 사색과 겨울의 강인함을 동시에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성격을 지니며 뛰어난 관찰력과 분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는 강한 정신력과 끈기를 보여주며 주변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성이 뛰어나고 주어진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는 능력 덕분에 어떤 분야에서든 신뢰받는 인물이 됩니다. 때로는 내성적이고 조용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는 깊은 통찰력과 지혜를 품고 있어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재물을 소중히 여기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가족과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이 깊어 가정의 화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안정과 균형을 추구하며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리더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의 이름과 의미. 한국의 전통에서 특정 날짜에 태어난 사람들을 위한 이름날 개념은 서양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 자체가 지닌 의미와 기운은 예로부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10월 14일과 같은 가을의 깊은 시기에 태어난 이들에게는 자연의 지혜와 강인함, 그리고 풍요를 담은 이름이 잘 어울립니다. 지혜, 칠과이. 지혜롭고 현명하며 깊은 통찰력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 가을의 사색적인 기운과 잘 어울립니다. 민준. 민첩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 지성과 활동성을 겸비하여 삶의 어려움을 현명하게 헤쳐나갑니다. 서연, 루이얀. 상서롭고 아름다운 인연을 의미하며 온화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가을의 고요한 아름다움을 닮았습니다. 건우, 젠유. 건강하고 복을 비는 굳건하고 든든한 사람. 다가올 겨울의 추위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을 상징합니다. 특히 지혜라는 이름은 이날의 의미와 깊이 연결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가올 겨울을 현명하게 준비하고 지난 한 해에 수확에 감사하며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게 공경을 표할 줄 압니다. 이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아는 깊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이제 10월 14일,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애군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통과 의례. 1. 가을 수확감사 의례, 큐유쇼 간시의 1위. 목표. 지난 한 해의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고
조상신과 자연신에게 공경을 표하며 가족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비록 추석은 지났지만 가을의 결실에 대한 감사는 계속됩니다. 준비물: 깨끗하게 닦은 쌀 한 줌, 제철 과일, 감, 밤, 대추 등, 소량 정화수 한 그릇, 작은 향 하나 또는 향 대신 깨끗한 초, 깨끗한 흰천. 시기 및 방법: 10월 14일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이나 오전 중에 조용하고 깨끗한 장소를 선택합니다. 집안의 가장 깨끗한 공간, 보통 안방이나 부엌 한쪽에 작은 상을 차리고 흰 천을 덮습니다. 그 위에 준비한 쌀, 제철 과일, 정화수를 정성스럽게 놓습니다. 향을 피우거나 초를 켠 후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한 해의 감사함과 가족의 건강, 그리고 다가올 겨울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마음가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감사와 경건한 마음입니다. 정성을 다해 올리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우주의 기운이 담겨 전달된다고 믿습니다. 의례 후 사용한 쌀과 과일은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복을 기원합니다. 특히 정화수는 식물에 주거나 깨끗한 곳에 뿌려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또 집안의 겨울 대비 보호 의례, 주시방, 한바우 후일이. 목표: 다가올 추운 겨울 동안 집안을 애군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성주신 집을 지키는 신의 가호를 빌어 가정의 평안을 유지합니다. 준비물: 천일염, 굵은 소금 한 줌, 붉은 팥 소량, 작은 천 주머니 2-3개, 깨끗한 물, 소립 몇 개. 시기 및 방법: 10월 14일 해가 질 무렵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특히 현관문, 창문, 그리고 부엌 아궁이 현대식 주방에서는 가스레인지 주변을 중점적으로 청소합니다. 작은 천 주머니에 천일염과 붉은 팥을 조금씩 넣어 단단히 묶습니다. 이 주머니들을 현관문 안쪽 밖에서 보이지 않게 창틀 아래, 그리고 집안에서 가장 어두운 구석진 곳에 놓아둡니다. 이 소금과 팥은 애군을 막고 재물을 지키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깨끗한 물에 소립 몇 개를 띄워 현관과 창문에 가볍게 뿌려 정화의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진심: 이 의례를 행할 때는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무탈하게 겨울을 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의례 후 주머니는 겨울이 끝날 때까지 놓아두며 봄이 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곳에 묻거나 흐르는 물에 흘려보냅니다. 3. 내면의 평화를 위한 국화차 의례, 주화차 신신 안띵 1위. 목표: 깊어가는 가을, 몸과 마음의 평화를 찾고 다가올 겨울을 차분하게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국화는 예로부터 군자의 꽃으로 불리며 심신 안정과 장수를 돕는다고 믿었습니다. 준비물: 잘 말린 국화잎 또는 국화차 티백, 맑은 물, 깨끗한 찻잔과 찻주전자, 작은 촛불 하나. 시기 및 방법: 10월 14일 저녁 모든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을 마련합니다. 작은 촛불을 켜고 맑은 물을 끓여 국화차를 우려냅니다.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향을 음미하며 한 모금씩 마십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며 한 해 동안 겪었던 일들을 돌아보고 마음속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다가올 겨울에 대한 소망이나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명상: 이 의례는 일종의 명상입니다. 차 한 잔에 집중하여 현재 순간에 몰입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례 후 잔잔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편안한 잠자리에 듭니다. 국화차는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어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이날의 미식 전통, 인시传统. 10월 14일은 특별한 명절 음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가을의 풍요를 담은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여 몸을 보호하고 겨울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미식 전통이 있습니다. 밤, 대추, 감. 가을의 대표적인 열매들입니다. 밤은 따뜻한 성질을 지녀 몸을 보호하고, 대추는 기력을 북돋아주며, 감은 비타민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이날 이 세 가지 열매를 날것으로 먹거나 약식, 여시, 인하수정과 수이정고와 같은 전통 간식에 넣어 먹으며 가을의 기운을 흡수했습니다. 호박죽, 난구아초. 따뜻하고 부드러운 호박죽은 소화에도 좋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겨울을 대비하는데 안성맞춤입니다. 노란 호박은 풍요로움과 건강을 상징하며 쌀쌀한 가을밤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먹으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뿌리채소 요리. 무, 우엉, 영은 등 땅의 기운을 듬뿍 받은 뿌리채소들은 이 시기에 특히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다양한 반찬으로 만들어 먹거나 국에 넣어 몸의 원기를 보충했습니다. 뿌리채소는 땅속 깊이 박혀 겨울을 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자, 이제 10월 14일에 절대 피해야 할 행동, 즉 엄격한 금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금기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통찰을 통해 축적된 조상들의 지혜이자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조화를 위한 경고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예기치 않은 불운이나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날의 주요 금기사항. 1. 가을 거디 후 남은 곡식이나 음식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2. 수확의 신과 조상신에게 대한 불경으로 여겨집니다. 가을은 신들이 내린 풍요로운 은혜를 감사하는 시기인데 이를 낭비하는 것은 축복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재물운이 떨어지고 집안에 가난이 들며 식량이 부족해지는 불운을 겪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질병이나 기근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2. 밤늦게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깎는 행위. 이유.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음인의 기운이 강해지고 떠도는 영혼들이 활발해진다고 믿었습니다. 머리카락과 손톱은 몸의 일부이자 생명력을 담고 있는 것으로 밤에 이를 자르는 것은 자신의 기큐일을 약화시키고 나쁜 기운이 몸에 들어오도록 문을 여는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또한 잘라낸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통해 악한 영들이 개인을 해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건강이 나빠지고 악몽에 시달리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귀신이나 애군이 따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 집안의 아궁이 재 현대식 난로 또는 주방의 가스레인지 주변을 함부로 치우거나 버리는 행위. 이유. 아궁이와 부엌은 조왕신. 자어 왕션이 머무는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재는 불의 흔적이자 집안의 온기를 상징하며 이를 함부로 다루는 것은 조왕신을 노엽게 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결과 조왕신의 노여움을 사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가족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재나 주방 관련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4. 욕설, 비난 등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다툼을 벌이는 행위. 이유. 가을은 만물이 겨울을 준비하며 고요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흐르는 시기입니다. 이때 부정적인 말이나 싸움은 집안의 화목을 깨고 좋은 기운을 쫓아내며 조상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긴 겨울을 앞두고 가족 간의 다툼은 더욱 큰 불운을 불러온다고 여겼습니다. 결과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고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악화되며 불필요한 애군이 가정에 머물게 됩니다. 5.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유.
10월 14일은 수확을 마무리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는 새로운 시작보다는 한 해를 정리하고 내실을 다지는 시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무리하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겨울의 추위처럼 힘든 시기를 맞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시작한 일이 순조롭지 못하고 어려움에 봉착하며 재정적인 손실이나 실패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6채 밤에 휘파람을 불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행위. 이유 밤은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고 영적인 존재들이 활발해지는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휘파람 소리나 큰 소음은 떠도는 영혼이나 도깨비를 불러들이거나 뱀과 같은 불청객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과 악몽에 시달리거나 알 수 없는 공포를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지 않은 기운이 집안에 들어와 가족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7. 지나친 음주 가무나 불필요한 유흥. 이유 이 시기는 경건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지나친 유흥은 경건함을 해치고 조상신과 자연신에 대한 공경심을 잊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흥청망청은 재물을 낭비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과 재물운이 약해지고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어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8.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위. 이유 달은 예로부터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으며 달에는 달의 신달림 츠로이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은 달의 신에게 무례를 범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달님의 노여움을 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이 굽어지거나 흉측해진다고 가르치며 경고했습니다. 결과 손가락에 병이 생기거나 얼굴에 흉터가 생기는 등 신체적인 불운을 겪을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기운이 따르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10월 14일, 우리는 단순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 땅의 사람들이 축적해온 지혜와 염원이 담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존중하고 자연의 순리에 귀 기울이며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안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신비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